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금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투자는 워런 버핏처럼입니다. 저자 구아바라 데루야, 출판사 에이지21. 그럼 시작할게요. 세계 부호 순위 탑 10에 25년이나 군림하는 대부호. 자신이 경영하는 투자회사의 주가를 45년에 82만 %나 상승시킨 천재 투자가. 버핏세를 제창하는 등 미국 대통령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현인. 워런 버핏은 이런 인물이지만 그의 행동 원리는 단순하다. 다음의 투자 조건이 중요하다. 1. 손해를 보지 말 것. 2. 이 원칙을 잊지 말 것. 아주 심플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간해서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한다. 혹시 여러분은 비즈니스는 손해보면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라는 상식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부호의 머릿속에는 손해를 봐도 된다는 발상 따위 없다. 또는 주가의 폭등이나 폭락에 휘둘려 자아를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렇지만 부호가 주목하는 것은 주가가 아니라 회사의 가치다. 버핏의 행동 원리는 그 밖에도 공식처럼 받아들여진다. 예를 들면 주식의 장기 보유, 분산 투자가 아니라 집중 투자, 경영자의 자질 중시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나 당연하기가 없다. 투자하거나 검약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지만 딱히 일부러 배워야 할 것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버핏의 삶이나 업적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몇 가지 법칙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법칙을 이해하기만 하면 간단한데도 실천하기는 어렵다는 인상을 주던 것이 간단하니까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로 바뀐다. 이 책은 버핏이 부의 원천으로 삼은 법칙을 7가지로 정리했다. 내가 버핏에게 관심을 기울인 계기는 도요타의 생산 방식이었다. 도요타의 생산 방식도 스스로 생각하기, 낭비 줄이기, 사람 중시 같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이를 바탕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칙을 선별해 한 권으로 엮어내는 일에 매달린 적이 있다. 10년 전쯤이었다. 그때 우연히 버핏의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 도요타와 버핏의 바탕이 근본적으로 같았기 때문이다. 미국인이 내세우는 투자 방법과 일본 기업이 내세운 제조 기술이 닮았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버핏은 투자와 관계없는 IT 기업가에게도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대표적이다.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와도 친분이 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그에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의 온갖 사물과 사상은 근본적으로 서로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는 투자의 세계에서 탐욕의 세계와 선을 긋고 훌륭한 삶을 살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워런 버핏에게 지혜를 빌려야 한다. 이 책이 그의 지혜를 실천하는 첫걸음이길 바란다. 법칙 1.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역발상이 불을 낳는다. 버핏은 수많은 우량 기업의 대주주다. 음료는 코카콜라, 의약품은 존슨앤존슨, 미디어는 워싱턴 포스트, 신용평가사는 무디스, 소매 유통업은 월마트, 카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그의 투자법은 장기 보유지만 물론 내다 팔 때도 있다.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로서 그는 우량 종목을 어떻게 골라내고 매매 타이밍을 판단할까? 그는 결정할 때 누구와 함께 할까? 그는 이렇게 말한다. 누군가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싶을 때 난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현인은 생각할 때 의견을 구하고 범인은 결정할 때 의견을 구한다. 생전 처음으로 주식을 샀을 때 2가지, 그리고 대학 시절에 2가지 버핏은 부자가 되기 위한 중대한 교훈을 얻었다. 최초의 교훈은 1941년 11살 때였다. 소소한 장사로 $120를 모아
한 주에 38달러 하는 주식 3주를 샀다. 당시 증권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하워드 버핏이 고객에게 팔았던 인기 종목이었다. 버핏은 어릴 적부터 주식에 관심이 많았다. 아버지 사무실로 놀러가기 시작하면서 주식과 채권에 관심을 가졌는데 변하는 주가를 칠판에 적을 때마다 재미있게 바라보았다. 집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주가 차트를 만들어 어떤 패턴이 감춰져 있는지 골똘히 생각하기를 좋아했다. 그렇지만 우량 종목을 선택할 능력은 아직 없었다.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흉내를 낼 뿐이었다. 어린 버핏이 구입한 주식은 27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그는 주가가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40달러까지 올랐을 때 팔아 6달러쯤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이후 주가는 200달러까지 급등했다. 만약 가만히 있었다면 500달러에 가까운 이익을 손에 넣었을 것이다. 꽤 쏠쏠한 금액이다. 11살 아이에게는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돈이다. 그는 이때 2가지 교훈을 얻었다. 매입 시점의 주가에 얽매이지 말 것. 서둘러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 것. 다음 교훈은 1950년 처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때였다. 버핏은 아버지와 몇몇 주식을 사고 파는 가운데 벤저민 그레이엄을 존경하게 되었다.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투자가로서 그레이엄은 전 세계 투자가에게 영향을 미쳤다. 버핏은 그레이엄이 뉴욕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명문 컬럼비아 대학에 진학했다. 그리고 아버지와 주식을 공동 구입했던 미네소타주 마셜웨스의 주주총회에 출석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버핏은 대부호이자 투자가인 루이스 그린의 점심 식사에 초대받았다. 그는 그레이엄의 친구였다. 즐겁게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다가 그린은 갑자기 버핏에게 이렇게 물었다. 마셜 웨스의 주식을 왜 샀니? 그레이엄이 샀으니까요. 아직 대학생이었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대답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그린은 원 스트라이크 하고 외쳤다. 남이 샀으니까 너도 샀단 말이냐? 잘 들어봐. 투자는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하는 거야. 아직 아웃을 당하진 않았지만 스트라이크 하나를 먹은 셈이야. 그의 한마디는 바로 다음의 강렬한 가르침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이때 버핏은 2가지 교훈을 얻었다. 1. 스스로 생각할 것. 2. 납득이 갈 때까지 조사할 것. 당시 사람들은 그레이엄이 사는 주식에 주목했다. 그가 가르치는 뉴욕 증권거래소의 투자 교실은 언제나 사람들도 가득 찼다. 그곳에서 그가 산 주식을 언급함과 동시에 골드만삭스의 직원은 회사로 달려가 그 주식을 매입할 정도였다. 따라서 대학생이었던 버핏이 그레이엄이 선택한 우량 종목을 사는 것은 아주 평범한 행동이었던 셈이다.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린은 그런 평범함에 단호하게 노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그레이엄에게 배우는 것은 좋다. 하지만 투자는 다른 얘기다. 그의 흉내를 내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값이 오르니까 사는 사람, 증권사의 추천에 따라 사는 사람의 행동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투자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1951년 버핏은 그의 투자 인생에 여러모로 어두운 그늘을 가져다준 통신 판매 전문의 보험회사 가이코에 주목한다. 처음에는 그레이엄이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라는 점 때문에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만으로 투자까지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워싱턴에 있는 가이코 회사를 방문해 자신이 컬럼비아 대학 학생이며 그레이엄의 제자라고 밝히고 사업 내용을 하나하나 질문했다. 상대는 나중에 CEO가 되는 재무 담당 부사장 로리머 데이비슨이었다. 4시간 동안 그와 대화를 나눈 버핏은 성공을 확신하고 자산의 65%를 처분해 가이코의 주식 350주를 샀다.
이제 21살이었던 그에게는 극단적인 집중 투자였다. 그의 판단은 스승인 그레이엄의 분산 투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웬만한 전문가라면 버핏의 판단 능력을 의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생각한 결과에 따라 그는 절대적인 확신을 품었다. 이제 그는 세계 최대의 투자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 겸 회장으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는다. 버크셔의 현금 준비금은 2011년 6월 말 478억 달러이다. 자사의 주주총회를 찾아오는 젊은 투자가에게 버핏은 왜 그 종목인가에 왜 그 값에 샀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조언한다. 가격이 올라가니까, 인기 종목이니까, 권위자가 추천하니까 하고 대답할 것 같으면 사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기회로 보이더라도 그냥 흘려보내야 한다. 그것이 부를 쌓는 출발점이다. 법칙 2. 성공하면 그 밖의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절제가 부를 낳는다. 1달러를 1,000원으로 환산해 버핏의 개인 자산을 추정하면 이러하다. 19세 975만원, 26세 1억 4천만원, 36세 68억 5천만원, 49세 1,400억 원, 59세 3조 8천억 원, 76세 46조 원.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세계 부자 순위에는 1986년부터 매년 베스트 10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리스크가 많은 투자의 세계에서 이만큼 자산을 쌓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버핏은 이렇게 말한다.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사는 거지. 부자는 손해도 보면서 돈을 벌까? 아니다. 손해를 보지 않는 방법만 생각한다. 1940년대 10대 청년이었던 버핏은 소년 몇 명을 고용해 신문을 배달하는 정식 사업 등 이런저런 일을 통해 투자의 미천을 모았다. 그 중에는 경마 우승마를 예상하는 신문 발행도 있었다. 버핏은 일찍부터 경마장을 찾았다. 버려진 무수한 막건 중에 당첨 막건을 찾아 헤매다가 발견하면 숙모에게 부탁해 돈으로 바꾸었다. 이윽고 이기는 막건을 예상하는 경지에 올랐다. 경마도 투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아버지에게 부탁해 장서가 방대한 의회 도서관에서 경마 예상에 관한 책을 빌려 탐독했다. 오래된 경마 예상지도 대량으로 구해 읽었다. 자신의 예상이 얼마나 맞는지 확률도 확인했다. 드디어 그는 경주말을 돌보는 사람이 특선한 말이라는 예상지를 발행해 경마장에서 판매했다. 다만 경마장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는 금지당하고 말았다. 경마장에 다니던 경험을 살려 버핏은 경마의 규칙을 발견했다. 1. 레이스 하나만 끝내고 돌아가는 사람은 없다. 2. 손해보는 레이스에는 베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어느 날 혼자 경마장에 간 버핏은 한 레이스에 내기를 걸었다가 실패했음에도 규칙을 지키지 않고 계속 베팅했다. 결국 175달러를 잃었다. 그 돈을 회복하려면 일주일 동안 신문 배달을 계속해야 했다. 버핏은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깊이 반성했다. 계속 돈을 잃다가 분한 감정에 휘말려 냉정한 판단력을 잃었던 것이다. 레이스 하나만 더 하자. 이번에 이기면 이제까지 잃은 돈을 다 회수할 수 있어. 한마디로 도박 심리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하면 바뀌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두기, 놓치기, 바꾸지 않기가 더 중요한 경우도 많다.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도리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버핏의 유명한 원칙에는 위와 같은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1. 손해를 보지 말 것. 2. 1번 원칙을 잊지 말 것. 버핏이 세계 제일의 부호가 되었을 뿐 아니라 수십 년이나 포브스지가 발표하는 세계 부자 순위 포브스 400 상위에 언제나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기 때문일 것이다.
월가의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지 모르지만 평생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은 이 원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투자란 지능지수 160인 인간이 130인 인간을 쓰러뜨리는 게임이 아닙니다. 합리적인지 비합리적인지가 문제입니다. 버핏은 월가 사람들의 지능지수가 140 이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높은 지능지수를 가진 사람이 반드시 뛰어난 투자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능지수와 투자 실적은 비례하지 않는다. 우수한 투자가에는 지능지수보다 기본 원칙을 충실하게 지키는 정신과 태도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투자가와 투기꾼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긴 어렵지만 각각의 특징을 말하자면 다음 두 가지가 다르다. 첫째, 투자는 될수록 계산이 확실하도록 손을 쓰고 부정한 돈을 추구하지 않는다. 반면 투기는 확실한 계산이 서지 않는 곳에서 큰 돈을 벌려고 한다. 둘째, 투자는 주가의 변동을 타고 주식을 사고 파는 돈벌이보다 배당금 등 투자처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대한다. 반면 투기는 주가의 하락이나 상승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버핏이 젊은 날 경마장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있어도 자칫 유혹이나 감정에 휘말려 원칙을 저버리거나 잘못된 방식을 선택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본 원칙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냉정함을 잃을 듯 하면 그만두기, 놓치기, 바꾸지 않기를 떠올려야 한다. 법칙 3. 웬만한 스트라이크는 그냥 흘려보낸다. 기다림이 부를 낳는다. 이기지 않으면 정규군이 될 수 없지만 누구나 기다리면 정규군이 될 수 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투자의 기간은 영원이다.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주식을 언제 팔까는 언제 살까 못지않게 중대한 문제다. 타이밍에 따라 돈을 벌 기회를 날릴 수도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는 것도 당연하다.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 다음으로 저명한 투자가인 필립 피셔를 스승으로 삼는다. 모토롤라가 아직 작은 라디오 제조회사였던 1955년에 주식을 사두었다가 2004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보유했던 일화로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피셔는 언제 사야 할까라는 물음에 올바른 선택으로 구입한 주식이라면 팔지 말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만 주식을 팔라고 말한다. 1.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했지만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 잘못을 알았으면 곧바로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는 철칙은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2. 시대의 변화로 기업이 당초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그래도 당황해서 호들갑을 떨 일은 아니다. 3. 투자처를 갈아탈 때. 그러나 매력적인 투자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당장 눈앞에 있는 급성장 주식에 정신을 빼앗겨 소중한 장기 이익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피셔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경우도 언급한다. 1. 비관적인 심정으로 서둘러 주식을 파는 일. 주식 시장이 눈에 띄게 혼미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동요하기 쉽다. 그러나 긴 안목으로 보면 허둥댈 이유는 없다. 2. 타인의 조언에 넘어가 주식을 파는 일. 이쯤에서 이익을 확보해두어야 해요 하는 타인의 의견에 휘둘려 주식을 파는 일도 조심해야 한다. 주식 전문가는 지금 팔아서 이익을 남긴 다음 더 나은 주식을 사는 게 나을걸요? 하고 곧잘 부추긴다. 그러나 현금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의견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는 없다. 좋은 주식은 파는 법이 아니다. 좋은 기업은 오랫동안 성장한다. 주식은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길다. 진정으로 유망한 성장주라고 확신한다면 될수록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주가가 올랐을 때 팔아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운용 성적은 특정한 날의 주가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에 따라 정해집니다. 버핏도 피셔와 생각이 같다. 파트너십을 막 시작했을 무렵에는 운용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 보유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적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식을 파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량 기업이라면 절대로 팔지 않았고 평균 이하의 기업도 팔고 싶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버핏은 자신이 주식을 구입한 기업과 평생 관계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해당 기업은 이익을 올려 매년 확실하게 이익의 일부를 돌려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고 주식 투자는 사업을 사는 것이다. 주가의 변동을 보면서 매매를 통해 차익금을 버는 일은 투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업을 장기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이 투자다. 따라서 1, 2년 좋은 성적을 거둔 기업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도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기업을 사야 한다. 그것은 단기 매매를 반복해서 얻는 이익보다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준다. 따라서 버핏은 자신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들에게도 언제 얼마에 팔까를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주식을 보유하기를 바란다. 자기 회사의 주식이 자주 거래된다고 기뻐하는 기업의 CEO가 있는데 버핏은 그런 사고방식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빈번한 매매는 주주가 자주 바뀐다는 것을 뜻한다. 하다못해 학교나 동아리만 해도 구성원이 자주 바뀐다고 기뻐하는 책임자가 있을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증권 시장이 아니라 보유 기간이다. 투자는 워런 버핏처럼은 버핏이 부의 원천으로 삼은 법칙을 7가지로 정리했다. 버핏의 투자 사례를 알 수 있는 사료들은 각종 인터뷰와 주주 서한에 흩어져 있고 버핏의 투자 방식도 조금씩 바뀌어 왔기 때문에 초보자가 버핏의 투자 방식을 공부하기가 쉽지 않다. 사례도 방대할 뿐 아니라 책마다 내용도 조금씩 다르다. 이 책에 자주 인용된 버핏의 자서전, 스노볼만 해도 1500페이지가 넘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버핏을 처음 접하는 일반 투자자에게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 목차, 법칙 1.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법칙 2. 성공하면 그 밖의 다른 것은 하지 않는다. 법칙 3. 웬만한 스트라이크는 그냥 흘려보낸다. 법칙 4. 바보도 경영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한다. 법칙 5.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다. 법칙 6. 패배자가 적은 승리 방식을 취한다. 법칙 7. 남이 반할 기준을 가진다. 저자 소개. 구아바라 데루야. 일본 히로시마현에서 태어나 게이오기 주쿠 대학을 졸업하고 경제계 기자와 부동산 회사, 채용 컨설팅 회사를 거쳐 독립했다. 현재는 프리랜서 경제 경영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사람 중심의 경영에 관한 책과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을 기획, 집필하고 있다. 특히 스티브 잡스를 비롯하여 페이스북, 구글 등 첨단 IT 기업 경영자들의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함으로써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 일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 올라있는 이 책을 비롯한 많은 관련 저서들이 있다. 저서로는 1분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사상 채속의 업무술, 구글의 10가지 황금률, 카리스마 리더의 문제 해결력 등이 있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책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매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